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5강 두 번째 영상이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시스템 정보를 얻어오는 걸 공부를 해보았고요. 시스템 정보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사용자 정보, 유저 인포메이션을 가져오는 법, 다루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사용자가 하나인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시스템 콜드를 배우기 전에 사용자 한 명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를 추가하는 쉘 명령어는 add user입니다. 직관적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용자를 추가하는 거는 관리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드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슈퍼유저 권한으로 실행을 해줘야 돼서 앞에 sudo 슈퍼유저로 실행하겠다라는 걸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sudo 하고 add user 한 다음에 내가 추가하고 싶은 사용자의 ID,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니까 sp2021이라는 사용자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죠. sudo 하고 add user sp2021이라고 추가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일단은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해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정보를 여기에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보면은 전체 이름, 내 방의 번호, 그리고 어디 일하는데 전화번호, 이런 정보들, 추가되는 정보까지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게 완료되면은 정보가 맞는지 물어본 후에 이 사용자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를 생성하게 되면은 생성한 사용자로도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쓰는 이제 리눅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중 사용자 시스템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고요. 내가 접속한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su, 스위치 유저라는 명령어고요. su 한 다음에 내가 바꾸고 싶은 사용자의 id를 적어주시면 해당 사용자로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계정 블루KDS라는 계정에서 수하고 sp2021 계정으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명령을 넣어주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은 사용자가 sp2021 사용자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 디렉토리로 가서 거기 홈 디렉토리의 경로를 표시하는 pw 명령을 실행을 해보면 홈 해서 sp2021에 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블루KDS의 홈 디렉토리는 홈에 블루KDS가 있었을 텐데 이 물결이 홈으로 가는 건데 사용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홈 디렉토리가 여기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된 상태에서 로그아웃하는 방법은 exit 명령을 사용했으면 됐었죠. exit를 했더니 원래대로 블루KDS로 돌아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시스템의 관리자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사용자들이 요청하는 사용자를 추가해 주면은 원격에서 접속하는 경우 처음에 로그인 이름을 물어보죠. 이때 이 로그인에 사용한 이름이 이것들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사용자를 여러 명 추가하면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사용자 한 명을 추가했으면은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일단 사용자 정보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사용자 정보 대표적인 거 두 개는 이겁니다. 첫 번째 유저 아이디입니다. 이 유저 아이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유저 이름, 문자로 된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부여된 아이디 번호입니다. 자, 시스템은 여기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숫자로 다루죠. 그래서 사용자도 우리가 숫자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마다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UID, 유저 아이디라고 합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정보 하나가 로그인 네임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디라고 부르는 문자로 이루어진 이름, 그걸 우리는 로그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문자 형태의 사용자 이름을 로그인 네임이라고 하고요. 이 이름이 이 UID 하나와 매칭이 되어 있겠죠. UID에 하나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d라는 쉘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그 시스템에 있는 ID 정보들이 쭉 출력이 되게 돼요. 뒤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좀 많은 아이디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UID, 이게 이제 UID, 유저 번호가 되는 거고 여기 뒤에 있는 이 녀석이 네임이 되는 거겠죠.
이게 UID, 이게 name 이렇게 매핑이 돼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특정 아이디의 정보를 보고 싶으면 아이디하고 뒤에 그 계정의 이름, 로그인 네임이죠. 로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이렇게 그 계정에 대한 정보들이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유저에 대한 정보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 많은 것들 중에 프로세스 입장에서 유저에 대한 정보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얼 유저 아이디입니다. 이 리얼 유저 아이디는 현재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즉 최초의 프로세스를 실행한 유저의 아이디를 우리는 리얼 유저 아이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사용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건 바로 Effective User ID, 약자로 EUID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Effective User, Effective는 효과가 있는 뭐 이런 거죠.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한테 효과를 발휘하는 유저의 아이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현재 프로세스가 행사하는 유저의 아이디입니다. 이 프로세스가 제시할 수 있는 권한과 밀접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프로세스가 가진 권한 판단에 사용되는 아이디를 우리는 EUID라고 합니다. 자,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예를 좀 보시면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aved, 저장된 이란 뜻이죠. saved user ID가 있습니다. 이 saved user ID는 이 프로세스를 최초로 실행한 effective user ID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effective user ID를 뒤에 좀 바꿔줄 수 있는데 그걸 바꿨을 때 최초 상태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세스의 최초 effective user ID가 saved user ID가 되고 우리가 원래 EUID로 돌아가고 싶을 때 이 녀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고 제가 그 시험 성적을 그레이드 db라는 파일에 저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db 파일 안에는 A라는 학생의 성적, B라는 학생의 성적, C라는 학생의 성적이 쭉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성적을 여러분에게 공시하고 싶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파일의 권한을 누구나 리드할 수 있게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파일에 접근을 해서 바로 성적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장 편한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자, 이 파일은 누구나 읽을 수 있죠. 내가 이 파일을 읽어서 내 성적을 볼 수 있듯이 다른 학생도 이 파일을 읽어서 내 성적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두의 성적이 공개돼 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 교수, 제가 이 get my grade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배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내 학번을 여기에 넣으면은 그러면 이 db 파일을 읽어서 그 읽어온 성적, 내 성적을 내 시스템에 있는 my grade라는 텍스트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서가 이거를 실험을 했더니 잘 돼요. 여기서 그 학번의 성적만 읽어서 잘 출력을 해서 텍스트 파일로 출력을 잘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을 배포를 했습니다. 이 파일을 배포를 했는데 배포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학생, 홍길동이라고 해볼까요? 홍길동이 내 점수를 알고 싶어서 이 파일을 실행을 했더니 에러가 납니다. 네, 왜 에러가 발생을 할까요? 자, 에러를 발생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파일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모두에게 공개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리드 권한은 보유자만 이 파일을 가진 사람만 갖도록 하고 그룹과 그리고 others는 이걸 읽을 수 없도록 해놨겠죠.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홍길동이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홍길동이 실행한 이 프로그램의 effective user ID는 홍길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가지는 권한은 홍길동의 권한이죠. 자, 그럼 홍길동은 이 파일을 읽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홍길동은 이 파일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파일을 열 수 없어서 이 프로그램은 에러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방법은 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이 프로그램이 누가 실행을 하던 이게 교수가 되게, 이 프로페서가 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 뒤에 나오는 시스템 콜들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현재 프로세스가 행사하는 유저 아이디입니다. 즉, 권한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다른 조치가 없이 그냥 프로그램을 공개를 하면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리얼 유저 아이디와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유저의 아이디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되겠죠. RUID가 EUID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실행한 사람이 아니라 이 파일을 만든 사람, 소유자, 제작자가 되게 하면 되겠죠. 즉, 앞에 예제 같은 경우는 프로페서가 되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일의 권한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파일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뒤에 있는 세 가지 유저, 그룹, others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었고, 이 특수 권한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살펴봤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에서 이 특수 권한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 이 녀석 set UID라는 필드가 있었죠. 이 set UID라는 필드를 우리가 1로 해주게 되면은 이거를 이 사용자 프로세서가 이걸 1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소유자니까 해놓으면은 해당 파일의 소유자, 즉 앞에서 했던 프로페서의 유저 아이디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됩니다. 즉 우리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리얼 유저 아이디가 되는데, 우리가 set UID 비트 1 얘를 1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이 프로그램의 소유자가 됩니다. 오너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로 설정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프로페서가, 교수가 만들고 교수가 권한을 가진 그레이드 DB 파일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우리가 파일 권한을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chmod하고 뒤에 3개로 유저, 그룹, others의 읽기, 쓰기, 실행에 대한 권한을 설정했는데, 이 앞에 이 특수 권한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 2, 4죠. 그러니까 4가 되면 1, 0, 0이 되는 거죠, 비트로는. 자, 그래서 4를 붙여주게 되면은 우리의 set UID가 1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요 앞에 원래는 여기 RWX 권한이잖아요. 요 X축에 표현에 있는 권한이 S라는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set user ID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이 프로세스가 가지는 이 유저 아이디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리얼 유저 아이디는 당연히 리얼 유저 아이디, 프로그램을 실행할 사람, 홍길동이 될 거고요. 하지만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오너, 프로페서, 소유자, 프로세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드 유저 아이디도 최초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니까 프로페서가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면은 이 홍길동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프로페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페서가 가진 그레이드 파일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읽어 올 수 있겠죠. 그 학번에 해당하는 점수를 읽어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수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mygrade.txt는 누구 거죠? 이거는 홍길동 거죠. 자, 프로페서가 홍길동의 시스템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을까요? 예,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없죠. 다른 사람, 다른 계정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현재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프로페서니까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죠? 네,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리얼 유저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걸 바꿔주면 여기에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이 랩 3에서 해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이 내용들은 필요한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표현을 해준 거고요. 자, 그래서 관련된 시스템 콜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시스템 콜은
getting setting, 그러니까 가져온다는 거죠. 유저 아이디를 가져오고 설정하는 시스템 콜들입니다. 자, 그래서 get UID 그리고 get EUID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겠죠? 유저 아이디, 리얼 유저 아이디를 가져오는 거고요. EUID,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가져오는 시스템 콜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아이디죠? 네, 이거는 프로세서의 아이디입니다. 현재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리얼 유저 아이디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가져오는 시스템 콜이 get new id와 get EUID가 됩니다. 자, 이 가져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설정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우리가 리얼 유저는 바꿀 수 없는 거고, 얘를 바꾸려면 로그인을 하거나 스위치 유저를 해야 되는 거고,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set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 set EUID고, 바꿀 유저의 아이디를 적어주면 되죠. UID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앞에 봤던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랩 4-3을 통해 한번 해보실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퀵랩이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강의 잠깐 멈추고 타이핑해서 실행 결과 보시고 오셔서 같이 보도록 하죠. 네, 그럼 한 번씩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아이디를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UID-T 변수형을 가지게 되고요. UID와 EUID를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리얼 유저 아이디를 저장할 공간,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정장할 공간을 만든 거죠. 자, 일단 현재 프로세스가 가진 권한을 읽어와야겠죠. 그래서 이 UID에는 get UID를 통해서 읽어오고 EUID는 get EUID를 통해서 정보를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한번 해본 거죠. 출력을 한번 해보면은 네, 뒤에 결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출력을 한번 해본 후에 그 다음에는 한번 바꾸어 보자는 거죠. 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이 가져온 유저 아이디로 바꾸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걸 한번 읽어오는 거죠. 현재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 읽어온 후에 다시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다시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바꾸는 건데, 이거는 최초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죠. 최초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가져와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정보를 얻어와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초의 유저 아이디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출력을 하고, 이 녀석을 한번 바꿔서 현재 리얼 유저 아이디로 바꾸어서 한번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원래 최초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와 다시 바꿔서 한 번 더 실행을 출력을 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파일의 권한을 바꿔놓고 테스트를 해봐야 변화가 보일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하면은 이게 키워드죠. 우리가 set UID를 1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user id.out 이라는 프로그램의 권한에 set UID를 1로 만들어 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누구로 실행을 할 거냐 하면은 슈퍼유저, 루트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바꾸는 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 만든 실행 파일을 보면은 그냥 read, write 그리고 실행 권한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바꾸지 않고, 이 권한을 바꾸지 않고 실행을 먼저 한번 해보면은 이 파일 실행해보면 리얼 유저 아이디도 1000번이고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도 1000번이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람의 아이디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 녀석들을 막 바꾸어도 이게 변함없이 그대로 표현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관리자로 실행을 해본 거예요. 슈퍼유저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슈퍼유저는 0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가 0번입니다. 이제 얘가 대장이니까 당연히 0번으로 시작을 하겠죠. 실행을 해보면은 다 0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바꾸는 효과가 없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이거죠. 권한을 set new id를 1로 바꾼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누구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바꾸었더니 이거를 이 앞에 비트가 1로 바뀌니까 RW 한 다음에 S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유저로 루트라고도 하고요. 관리자로 실행을 해보면은 유저 아이디는 이 슈퍼유저니까 0번이 나오죠. 근데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는 이 파일의 소유자 1000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를 리얼 유저 아이디로 바꾸는 명령을 썼었죠. 그 명령을 쓰고 봤더니 두 개 다 0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시 최초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로 바꾸는 set new 아이디를 했더니 이 녀석이 0과 1000으로 다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set UID 비트를 1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프로세스를 실행하면 프로세스의 최초의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그 실행 파일의 소유자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나와 그 소유자로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테스트 한번 해보셨으면서 그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랩 4-3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유저 인포메이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보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고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저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유저의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은 루트 폴더의 etc 폴더 안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에 사용자의 기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기본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은 여기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안에 파일 내용들을 보면 그 사용자별로 많은 정보가 쭉 출력이 돼요. 한 번씩 들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냐 봤더니 이 사용자의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네임이죠. 로그인 네임이 있고 패스워드 정보가 있는데 당연히 암호화가 되어 있으니까 표시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유저의 유저 아이디, 이 GID는 그룹 아이디거든요. 유저가 속한 그룹의 아이디가 되고 유저에 대한 정보, 유저에 대한 이제 기타 정보가 출력이 되고 이 유저의 홈 디렉토리가 어디인지, 이 유저가 사용하는 기본 로그인 셀이 무엇인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저별로 이 유저 아이디가 다른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파일 안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스트럭처, 데이터 스트럭처 구조체가 있습니다. 그 구조체가 패스워드라는 직관적이죠. 패스워드 구조체고요. 안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체가 있다는 건 이 정보를 읽어올 수 있는 함수가 제공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그 정보를 읽어오는 함수가 get pwnam 이란 함수와 그리고 get pwuid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게 마찬가지로 두 개 다 패스워드 파일의 정보를 읽어오는 녀석이니까 반환되는 거는 스트럭처 패스워드의 포인터가 되는 거죠. 이 패스워드 스트럭처에 정보를 담아서 그 포인터를 반환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인자가 두 개가 달라요. 이 보면 여기는 name의 약자겠죠. name은 그러니까 유저의 로그인 아이디를 넣어서 정보를 얻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UID니까 유저의 UID 번호를 넣어서 이 정보를 얻어올 수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턴 타입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사용자에 대한 패스워드 스트럭처가 저장된 포인터가 리턴되게 되고요. 뭔가 에러가 있다면 항상 -1이 리턴됐었죠. 자, 뒤에 간단한 예제를 준비했고요. 마찬가지로 잠깐 멈춰서 실행해 보시고 돌아오셔서 보도록 하죠. 네, 그럼 한 번씩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간단하죠. 일단 패스워드의 정보를 읽어올 거니까 그걸 담을 스트럭처 공간이, 근데 이 녀석은 안에서 그 스트럭처 공간을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니까 그 주소를 담을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예, 주소를 담을 공간이 필요해서 포인터 해서 pw라는 포인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get wuid라는 걸 해서 그 정보를 담은 스트럭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얻어왔습니다. 누구 걸 얻어왔냐 했더니 get uid니까 리얼 유저, 이 프로세스를 실행한 유저의 정보를 얻어오는 겁니다. 그 정보를 얻어온 후에 우리가 그 정보를 출력을 해보는 거죠. uid와 이름을 출력을 해볼 거고 포인터니까 이 표시를 통해서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은 이 프로세스 실행한 유저는 uid가 1000번이고 그 유저의 로그인 아이디는 시스템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이 아이디와 유저 네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출력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한 번씩 출력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아까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암호화돼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 저장돼 있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루트의 etc 디렉토리에 shadow라는 파일에 암호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가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자 패스워드가 암호화돼서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안을 한번 열어다 보시면은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 정보 외에 기타 정보들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 걸 보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암호 파일 아무나 보면 안 되니까 당연히 슈퍼유저 권한으로 접근을 해야 돼서 sudo를 넣어 주시고요. cat에서 이 파일을 열어 줄 거고요. 이 폴더로 가 있다는 이 etc로 가 있다는 가정하에 실행을 하시면 되고,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이제 파이프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시면 아실 텐데, 이 그랩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여기로 전달해서 그리고 그 중에 그랩은 캐치해내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이라는 녀석을 캐치해보자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SP201을 넣어줬을 때 모습이고요. 그래서 SP201의 정보를 가져와 보면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문자들 쭉 나오고, 이게 바로 이 SP201의 암호가 이제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암호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shadow라는 파일이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 파일이 있으면 읽을 수 있는 함수가 제공이 되겠죠. 그 함수의 이름은 get sp name이죠. 이름으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get spent 란 이제 set spent and spent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 파일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읽고 오게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이 함수들, 시스템 콜들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이름 형태만 보더라도, 이 기본형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자세한 정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다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유저 아이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또 이제 그룹 아이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룹 아이디라는 것은 여러분 유저가 있고요. 이 유저들이 어떤 그룹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학생들이 쭉 있고, 여러분 학생들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룹에도 속할 수 있고, 운영체제라는 그룹에도 속할 수 있고, 멀티코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룹에도 속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그룹들도 각각 자신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학수번호도 일종의 아이디죠. 그런 아이디를 가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룹에 대한 권한은 여기 비트, 3개의 비트로 표현된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에 특수 비트 중에 두 번째 비트가 바로 set gid. 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감이 오시죠? set uid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적용 대상이 그룹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실행하면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near user id, effective user id, saved user id가 있었듯이 near group id, effective group id, saved group id가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서 get EGID, effective group id죠. 라는 시스템 콜을 사용할 수 있고, set effective group id, 이 그룹의 effective id를 바꿔줄 수 있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녀석들도 여러분들이 맨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룹에 대한 정보가 이제 담겨있는 파일, 우리가 유저 정보가 담겨있는 파일을 살펴보았듯이 그룹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파일도 있고요. 그 녀석은 마찬가지로 루트 디렉토리의 etc 디렉토리 안에 그룹이라는 파일이 있고, 그룹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요. 이 정보를 읽어오기 위한 스트럭처도 당연히 제공이 돼야겠죠. 스트럭처 그룹 구조체가 이 정보들을 읽어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그룹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읽어오기 위한 함수가 제공이 되겠죠. 그 함수들이 이제 get group name, get group gid, 이 이름으로 정보를 읽어올 것인가, gid로 정보를 읽어올 것인가 하고서 읽어온 정보는 이 그룹 스트럭처에 포인터가 넘어온다. 우리 유저 정보 봤을 때랑 동일하죠. 그래서 사용법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get group entry, set group entry, and group entry
정보라는 것도 유저 쪽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고, 이게 있다 정도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필요할 때 그게 있었지, 그러면 맨 페이지 보고 사용하면 되겠다 정도로만 생각이 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서, 자, 이 내용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은 했지만 한번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서 퀵랩을 준비했고요. 잠깐 멈추고 퀵랩 한번 해보고 오셔서 같이 보도록 하죠. 네, 그럼 한 번씩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룹에 대한 정보를 읽어올 거니까 그 그룹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위치를 가리킬, 그 주소를 가리킬 포인터가 필요하겠죠. 그 포인터를 grp, 그룹에 대한 포인터라는 이름으로 붙여봤고요. 앞에 배운 get, 그룹에 대한 정보를 읽어오는데 이름을 기반으로 읽어오겠다라고 해서 admin, adm이라는 그룹에 대한 정보를 읽어와 본 거고요. 그 정보를 하나씩 출력을 해본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그룹에 대한 멤버, 이 그룹에 누가 속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들 한번 출력을 쭉 해본 거고요. 그 출력 결과를 보면은 그룹의 이름은 이 ADM이고, 그룹의 GID는 4번이네요. 그 멤버에는 이 녀석들 2명이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출력되는 정보는 여러분 시스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 유저 정보 그리고 그룹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이 그룹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여기 레퍼런스들을 좀 달아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떤 시스템, 리눅스 시스템 구축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쓰고 싶다,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5강 두 번째 영상에서는 유저 인포메이션, 사용자 정보를 얻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특히 Effective User ID라는 개념을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는 타임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